학원 다닌다라고 해서 인문 논술의 실력이 는다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논술 시험 보고 왔어. 그래서 쌤 졸라 잘 봤어요. 거의 떨어집니다. 의외로 논술 성적을 딱 보고 학생들이 글 쓴 거 딱 보잖아. 어떤 학교가 제일 우수하냐면 네, 반갑습니다. 입시 1학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논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논술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전형명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발 방법이 복잡한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한 5%? 5%? 비슷해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 정도 선발해요. 매우 적죠. 매우 적은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딱 한정을 짓게 되면 얘네들의 비율이 약 10% 정도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라는 인원 비율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15%, 약 20%까지 선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좀 생각을 한다. 근데 왜 학생들이 논술을 생각할까? 왜 학생들이 논술을 써봐야겠다,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고려를 할까? 저도 예전에 재수할 때 논술을 봤었는데 내 실제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훨씬 좋은 데가 많으니까. 맞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논술을 전형을 고려하게 되는데, 가장 사실 그걸 정리해 보면 좀 더 팩폭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교과 전형이지. 교과 전형을 살펴봤단 말이야, 그치? 자,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수도권 주요 대학들 정도 가려면 몇 등급 정도 최소 돼야 되지? 최소 2등급 중. 그쵸? 맞아요. 한 2.5등급 정도 되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 일단은 붙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종합 전형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 정도를 가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몇 등급 정도? 그치?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되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한번 도전해보고 붙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쵸? 그럼 논술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을 고려해요. 즉 교과나 종합으로는 쓸 데가 없어서요. 근데 과장님, 궁금했던 게, 논술은 수시인가요, 정시인가요, 아니면 수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질문. 좋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시를 구분을 할 때 수시에 교과가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종합이 있었고, 그리고 논술 있었고, 우리가 실기 특기자라고 하는 소수 뽑는 인원 전형이 있었어요. 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논술은 분류상으로 분명히 수시에 들어갑니다. 수시에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입시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원서를 쓸 때는 사실 논술은 수시보다는 얘랑 같이 묶여요. 정시랑 같이 묶입니다. 왜 그럴까? 교과 성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논술은 우리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딱 나오면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를 갈 수 있다가 정해져요.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교과 전형 추천을 받았어. 근데 그 떨어졌잖아? 그러면 환불 받아도 돼. 왜냐하면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되는 전형이거든. 그치? 무조건 붙일 수 있는 전형인 거고, 종합 전형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의 어떤 범위, 지원하는 학교의 어떤 범위를 좀 넓히면 어딘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합 전형으로 한 2.0등급 되는 친구가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가 올 2등급을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어디는 안정이라고 혹은 적정이라고 하고 쓸 수 있을까? 중경외시. 중경외시는 조금 빡빡하고 그 밑에 있는 건동, 홍숙 아니면 국숭, 세단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여기는 종합 전형으로 종합 전형은 적정 100%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붙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버리면. 근데 얘는
기본적인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보통의 경쟁률이 기본이 한 50에서 60대 1, 많게는 100대 1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야 100대 1 경쟁률에서 여기 됩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논술은 인문 논술은 글을 쓰는 거고 수리 논술은 답을 구하는 과정들을 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 전형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이라고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 6장을 전략으로 쓸 때는 보통 요 2개를 가지고 쓰는 편이고 논술을 쓴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정시까지 바라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내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보통 교과 종합은 뭐 굳이 고려하지 않고 원서 쓸 때는 논술을 섞어서 좀 주로 많이 지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류상으로는 수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입시 전략을 세울 때는 정시와 같이 물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논술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교과 종합으로 쓸 대학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어쨌든 10% 정도의 수도권 대학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서울대학교 논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맞아. 서울대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대학교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 서강대학교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뽑을까? 학교에서. 원섭이? 맞아. 좀, 이게 돈이거든. 그러니까 네, 기본 경쟁률이 한 100대 1 되니까, 50대 1은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개인적인 사견인데, 교과 종합 논술만 따져봤을 때, 가장 어떤 뭐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어떤 학생의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게 가장 조금 높아야 되는 전형이나 논술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교과는 그냥 내신 범위를 열심히 외우고 우리 학교 출제 유형에 맞춰서 잘 공부하면 등급을 딸 수 있고, 그쵸? 종합전형도 전 과목을 다 못하더라도 내가 몇몇 과목만 잘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열심히 준비하면 또 경쟁력이 생기는데 나는 종합은 그게 다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 특히 뭐 상위권 요 정도 10개 대학교 합격하는 친구들은 정말 우수한 친구들이다 라는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상위 10개 대학교 이 정도까지 사실 논술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가는 것도. 하지만 뭐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 아니면 경기권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면 사실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는 분명 전형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고려할 때 혹은 내가 논술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최저? 맞아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대학이 다 수능 최저가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15개 대학교, 아니 서울에 있는 중상위 주요 대학들까지는 거의 다 있는 편인데 딱 경기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물론 단대도 경기권이 지금 죽전에 있으니까 그치? 경기권부터 해서는 중하위권 여기까지는 거의 다 또 없는 분위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 주요 대학들 우리가 논술로 보통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를 가고 싶어 하잖아, 그치? 여기는 그래서 보통 수능 체제를 맞춰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수능 체제가 첫 번째인데 보통 경쟁률이 50에서 60대 1 그리고 많게는 한 100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가게 될 텐데 자, 이 정도 대학교 라인에서는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경쟁률이 한 절반으로 줍니다. 실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60% 내외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한 뭐 절반 정도 많게는 걸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수능을 딱 봤더니 내가 원서를 썬 홍대나 숙대보다는 수능을 잘 봤어. 그럼 여기는 응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응시했다가 붙으면
나는 그 윗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납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종 경쟁률,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경쟁률을 우리가 최종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실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을 우리가 실질 경쟁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 경쟁률은 최종 경쟁률의 적게는 4분의 1, 그리고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서강대 같은 경우는 뭐 인문계열의 경우는 30%, 전체 최종 경쟁률 30%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위권 대학 쓸 때는 일단 수능 최저를 먼저 맞춰라. 그것만으로도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 두 번째 이야기할 건 이거야.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로 나눠져 있거든. 논술은 인문 계열 아이들은 인문 논술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자연 계열 아이들은 수리 논술을 보게 될 텐데, 자 먼저 유형이야. 유형인데, 자 인문 논술은 어떤 걸까? 뭐야? 어떻게 출제돼?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막 약간 문학 작품 같은 거 주고 맞아. 막 사회적인 거 기사 같은 거 주고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네 뭐 어떻게 해결할지 뭐 써봐. 맞아요. 뭐 어떻게 해석할지 써봐. 맞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문 논술의 첫 번째 유형이 언어 논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기본인 거고, 근데 언어 논술로만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 논술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어떤 통계나 표 자료를 섞어서 출제하는 곳들도 있어요. 하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딜 것 같아? 외대? 그렇지. 외대는 어쩔 수 없잖아. 한국외대, 그 다음 또 뭐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영어 제시문이 같이 출제가 되고, 또 어떤 학교들은 이제 일부 경영이나 경제, 상경 계열에는 뭐가 나오냐면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형 논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경희대, 중앙대, 뭐 건국대 이런 좀 상위권 대학들의 상경 계열 위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얘는 기본입니다. 얘는 기본값인 거고, 내가 통계나 표 혹은 영어 제시문 아니면 나 이런 수학 문제까지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학교의 유형이 좀 유리한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응시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문 논술은 이렇게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자연 계열은 우리가 수리 논술을 보게 될 거거든. 근데 수리 논술은 심플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면 되고, 과학 논술은 과거에 연세대학교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고 다시 부활을 시킬 거라고 하긴 해요. 시키고 하고, 이제 메디컬 계열, 이제 의대나 약대, 치대 이런 학교들, 경희대나 아주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과학 논술을 같이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확인해야 될 것은 수학의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달라요. 보통 1학년 때는 공통 수학이라는 걸 배울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때부터 수1, 그 다음에 수2, 이게 기본적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미적, 그 다음에 확통, 기하, 이게 범위가 될 텐데, 이 5개가 다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수1, 2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수1, 2의 미적, 수1, 2의 미적 확통까지만 출제하는 학교들 범위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살펴봤던 상위권 주요 대학들에서는 사실은 미적 확통 기하가 다 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진짜 기하가 출제될지 아니면 확통이 출제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범위만 알려주고 출제가 되는 거는 시험장 가야 알 수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적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출제가 되는데, 확통과 기하는 출제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출제되어 있는 문항은 다 맞추지 못하거든, 친구들이. 그러니까 알고 아는 것만 정확히 풀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 성균관대가 시험 범위를 수1, 2만 출제하겠다고 했어.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 엄청 많이 득달같이 달려들지. 근데 수1, 2만 낸다고 해서 다 맞출 수 있을까? 아니잖아, 우리. 엄청 어렵게 냈고. 그렇죠, 그럼. 우리 모의고사 볼 때 수1, 2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이 범위에 좀 부담을 느끼지 마라.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요새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 선발 단위들이 많잖아요. 자유전공이라든지 있지. 뭐
그런 약간 융합돼 있는 학과들은 그러면 시험을 인문으로 봐요? 수리로 봐요? 자유전공학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라고 하는 이 학교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인문 모집 단위와 자연 모집 단위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문은 인문 그렇죠. 논술 보고 인문은 인문 논술이고 자연은 수리 수리 논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애매한 학과들이 분명히 있어. 뭐 통합 디자인이나 뭐 이런 약간 인문과 자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학교들은 이제 학교에서 구분을 짓습니다. 이건 인문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가 있거든. 그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인문계요 거기.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제 친구가 거기 갔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 통계학과는 예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자연계 내 개인적으로 자연계를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걔네들이 인문으로 분류해서 인문 논술을 봤어. 근데 그것도 바꾼대. 자연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 넘길 예정이래. 인문계열 분류가 아니라 자연계로 넘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통계학과가 인문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 특히 대표적인 게 서울상위권대학교에서 연대랑 고대가 그렇거든. 그게 분류해서 인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그 학과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다수는 자연계열이거든 사실. 통계학과인데 미적이라고 확통했으면 받아야지. 그치. 인문계열은 미적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근데 그 밑에 대학들은 통계는 거의 좀 자연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약수령 논술이 있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말 그대로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우리 학교 주관식 시험 보면 서수령 말고 우리 서논수령은 약간 이런 유형인 거고 단답형으로 답을 구하는 거 있잖아. 우리 수능에서 23번부터 30번 그러니까 주관식 그 단답형이거든. 사실 따지고 말하면 주관식이라고 하는 단답형이지. 그런 형태의 시험을 말을 해요. 그럼 훨씬 더 얘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쉽게 느끼겠지. 그러면 이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가 어디가 있을까? 가천대. 맞아요. 대표적인 가천대 있어. 그리고 또 상명대? 맞아요. 상명대, 수원대, 삼육대, 신한대? 신한대? 신한대 아니야? 한신대. 한신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신대 있고요. 자, 여기에 등등등, 을지대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국민대가 논술을 실시하는데 얘를 약수령으로 보겠대. 그러니까 사실 국민대는 우리가 중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약수령을 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얘를 본대.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보통은 준비하는 친구들의 수능 모의고사 등급. 얘는 수능 성적과 거의 비슷해요. 이 수능 실력과 약수령 논술의 실력이 비슷해요. 보통은 그래서 학생들의 수능 등급이 한 3등급, 중상위 정도는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보통 여기를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논술의 유형은 인문, 수리 논술이 기본이고 좀 단답형 형태의 약수령 논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논술은 수능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 방법.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논술은 수능과 물려있기 때문에 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자, 인문 논술부터 볼게. 인문 논술의 기본은 아까 언어 논술, 텍스트로 되어 있고 글로 되어 있는 걸 읽고 정리하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견,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인 건데, 자, 언어 논술은 학원을 다녀야 될까 안 될까? 학원을 다녀야 될까 아니면 혼자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다녀도 될 것 같고 그거를 모르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학원을 다니는 게 맞긴 하거든. 이거는 학원이라기보다는 학원, 사교육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분명히 유리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첨삭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리고 학교마다 다 평가 기준들이 있거든. 성균관대처럼 뭔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한양대처럼 뭔가 딱히 원래 답은 없겠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이 학생이 얼만큼 배경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첨삭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언어 논술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 보통은 글이 한 4개의 지문 정도가 나오고 그 4개의 지문을 정리하고 지문끼리 비교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을 하는 건데 요약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글이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을 요약하되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넣어야 되거든. 그거는 결국은 배경 지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에서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알려줘?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 이 인문 어른 논술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가장 좋은 건 독서예요. 독서하고 그다음에 국어 혹은 사회 교과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국어 교과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지문들, 작품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되어야만 이 언어 논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도움 받는 건 오롯이 얘예요.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어떻게 답변을 써야 되는지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배우러 가는 용도인 거지. 그래서 학원 다닌다라고 해서 인문 논술에 실력이 든다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첨삭과 어떤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지는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은 원래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독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인문 논술 보통 인문 계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학과가 어떤 학과지? 가장 맞아 경영 경제. 그다음 여학생들은 뭐 언론 정보 그잖아. 근데 의외로 논술 성적을 딱 보고 학생들이 글 쓴 거 딱 보잖아. 어떤 학과가 제일 우수하냐면 철학과, 철학과, 뭐 사학과 뭐 이런 거 있잖아. 의외로 찐 인문학도들 많은 맞아. 데라. 그래서 의외로 했는데 잘해. 자, 근데 수리 논술은 아니야. 수리 논술은 학원 저는 필요 없다. 완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29번, 30번 있지. 모의고사에서 29번, 30번 문항을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써보고 연습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학교에서 다 그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려주거든. 그거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굳이 저는 수리 논술을 하고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문 논술은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논술 시험 보고 왔어. 그래서 쌤 졸라 잘 봤어요. 거의 떨어집니다. 몰라요. 근데 수리 논술은 저 거의 다 풀고 왔어요 하면 돼요. 왜냐면 수리 논술 어쨌든 답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과정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답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구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거의 붙더라고. 근데 인문 논술은 판단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하나 볼 건데 이번에는 이제 교과의 반영 비율이에요. 보통은 논술 전형은 반영 비율 자체가 논술을 100%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논술을 한 70에서 한 80 반영하고 여기에다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지? 내신 성적을 뭐 한 20에서 뭐 30%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30%까지 아니고 20%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이 궁금한 건 이거지. 얘는 어차피 내신 안 보니까 상관없어. 근데 얘는 내신의 영향이 크냐 안 크냐가 궁금하거든. 그래서 보통 질문 많이 하는 게 저 내신이 5등급, 6등급인데 논술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의미 없다. 내 등급이 6등급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내신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가 시립대랑 중앙대학교를 가져왔어요. 시립대학교가 20%를 반영을 하고 중앙대학교도 아마 20%를 반영하고 아마 그 출결이 10%가 들어갈 건데 어쨌든 대학에서는 늘 이야기했지만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등급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등급을 다시 점수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이라는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자, 시립대를 보게 되면 논술 기준이야. 논술은 1등급이 100점인데 2등급이 99점이에요. 1점 차이, 3등급 98, 97, 96, 95야. 그러면 6등급까지는 다 점수가 극관차가 1점 차이죠. 근데 7등급이 되면 갑자기 80이 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15점이 돼요. 그러면 시립대를 논술로 쓰는 친구들 1등급이 쓸까? 안 쓰지. 교과로 가겠지. 2등급도? 안 쓰죠. 보통 어디서 쓸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하겠지. 3등급, 4등급, 5등급 때 아이들이 좀 주로 고민을 할 텐데 여기가 극관차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쵸? 3등급이나 5등급이나 2등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7등급만 아니면. 자,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야. 1등급이 10.0, 2등급이 9.96이면 0.04점 차이가 나거든. 여기도. 2등급과 3등급도 0.04, 0.04, 0.04 그리고 6등급까지도 0.04야. 그리고 7등급을 넘어가는 구간부터 0.2점으로 급간이 커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도 1등급이 쓸까? 안 쓰죠. 2등급
똑같아요. 3등급도 고려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 7등급만 아니면. 이해요. 그럼 내가 이럴 수도 있지. 야, 저 7등급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7등급인 친구가 수리논술 어렵습니다. 일반고에서. 그리고 7등급인 친구가 인문논술 어렵습니다. 국어와 사회 성적이 7등급인데 아마 제시문을 보면 이게 한글이야, 영어야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6등급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논술 전형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시립대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의 평균적인 어떤 등급대가 한 3점 후반에서 4점 중반대 정도가 돼요. 보통 요 사이 아이들이 합격을 하게 되고, 중앙대학교 비슷해요.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가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을 저런 데로 봤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지만 논술을 그러니까 봐봐. 이런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논술의 첫 번째는 뭐라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냐? 그냥 두 번째는 출제 유형이 나한테 맞냐? 언어 논술 인문 계열이었지. 그러면 언어 논술을 준비할 만큼 충분히 글을 읽고 해석하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구성할 수 있냐? 이걸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이거라니까? 보통 학생들이 거꾸로 올라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 같은 친구들이 학교에 건물을 세우는데 좀 기여를 하는 거죠. 제가 고려대 벽돌 한 장은 제가 쌓았을 겁니다. 그렇지. 나도. 고려대, 성대, 서강대. 많이도 썼네. 나도 고려대야 몇 장은 좀 기부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한번 합치면 뭐 벽 하나 정도는? 벽 하나 정도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던 사례 중에 6, 7등급인데 논술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간 친구 있지. 있어요? 동탄에 국제고 이런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볼 경우가 있지만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런 거지. 상위권 대학, 뭐 시립대나 중대는 상위 10개 대학교에 있는 높은 학교인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중하위권, 경기권에도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학교들에서는 뭐 6등급 대 케이스가 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학교들 중에서 논술 100%로 뽑는 학교가 많아요? 아니면 논술 플러스 내신으로 뽑는 학교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 100%를 뽑아요. 그래서 내신을 좀 반영한 학교가 대표적인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립대, 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숭실대, 뭐 광운대 이런 학교들 좀 있긴 있어요. 아주대도 있고 당국대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거의 논술로만 다 100%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신이 반영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논술을 정리하면 논술은 수능 최저, 그다음에 출제 유형, 그다음 내신 영향 요거 세 개를 고려하고 쓰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거 일정. 자, 보통 논술을 수능 이전에 보냐 이후에 보냐로 먼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날이 수능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능 전이 있고 후가 있을 텐데, 자,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학교? 연대. 그렇지, 아까 연세대에서 얘기했지. 그리고 또 시립대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홍익대도 있어요. 홍익대 뭐 등등등 이런 학교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다 수능 이후에 보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가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일단 수능 전에 보는 경우는. 그치. 그리고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하면 연대나 시립대, 홍대 뭐 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겹치거나. 근데 보통 수능 이후에 보게 되면 수능 보고 나서 3주 이내 논술을 보게 되고,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거의 보지 않는단 말이야. 다 주말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앞에 살펴도 많은 대학들이 다 이후에 보게 되면 일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6논술을 쓰기가 힘든 게 일정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뭐 2탕씩 뛰고 이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 사실은. 그치. 뭐 고려대 뛰었다가 갑자기 뭐 밑에 뭐 중앙대 왔다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논술은 보통 많이 써봐야 한 4장 정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 6장을 써놓고 택시 타고 막 움직이고 빡빡하게 일정 맞춰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까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은 딱 요 4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